과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자세를 가지는 것도 수익률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관망 전략 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그래도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지만 코스닥 시장은 양매도가 너무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전혀 상반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최근의 양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상반기에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갤로트 세븐 단종 이슈가 있은 이후에 외인들의 매도 공세가 코스피에는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발빠르게 진화가 되면서 지난주 목요일 13일부터 외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과 선물 동시 순매수하는 기조가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기관이라든지 개인 같은 경우에는 팔자세로 지금 일관하고 있죠. 네. 이 동기간 동안에 외인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조 원가량, 1조 원가량 순매수하는 가운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9천억가량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베이시스 그 등락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큰 폭으로 지금 출회가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이를 이제 외인들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세로 꾸준히 받아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바스켓으로 어느 종목을 많이 담고 있나 이렇게 보았더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구조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래도 믿을 거는 IT다. 전기 전자업종 꾸준히 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스프레드 개선과 재고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런 화학업종에 한 5,500억 이상 순매수 기조가 꾸준히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지켜보게 된다면 그래도 믿을 건 IT다. IT와 그리고 화학업종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너도 나도 판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국민연금 수급 이슈와도 아직까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위탁 운용사들 있죠. 위탁 운용사들에 맡겼던 부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가운데서 좀 이런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물량을 좀 줄이는 과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량 출회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출회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 계속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빠르면 다음 주 한 중반 이후 그리고 11월부터는 오히려 사자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신규 이렇게 선임된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 새롭게 담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지금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매도세는 어느 정도 하이라이트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자면 업종별로 믿을 거는 IT와 화학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경민 팀장님께서 두 번째로 준비하신 이슈가 네. IT잖아요. 네. 사실 인텔이 며칠 전에 좀 부진한 실적, 거기다 4분기 실적도 좀 부진할 네.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제 이 영향으로 SK 하이닉스가 빠졌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믿을 거는 IT지만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런 투자로 봤을 때는 저는 수익 실현, 신규 매수자는 좀 자제하시고 비중 조절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약간 네. IT 좋은 거는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 매매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시각입니다. 인텔의 3분기 실적이 그냥 그랬어요. 예상한 정도대로 좀 나왔었고 네. 이렇게 크게 실망이나 크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8월부터 신고가를 좀 보이고 있었어요. 인텔은 그 영향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IT를 좀 강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동인이 좀 되었었는데 4분기와 내년 전망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당장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 서버 수요만 해도 거의 상당히 좀 꺾인 모습이 좀 나왔었고요. 네. 특히 이제 기대 이상의 이제 3분기에 PC 그 디램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내려가는 그런 양상 때문에 이런 그 인텔의 그 4분기 실적, 내년 1분기 실적도 추정치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3D 낸드 신규 투자로 장비주들 이런 선반영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있긴 있었지만 조금 더 냉정히 본다 그러면 그냥 미국 시장하고 약간 비슷하게 흘러갔을 뿐 아직 증명된 게 없다라는 게 좀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좀 소위 말해서 좀 뒷심이 조금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 10% 15% 빠졌으니까 지금 들어가 볼까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나 소재, 부품주, IT 이런 것들 3분기 실적 딱 막상 까보면 기대치 충족시켜줄 좀 만한 종목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믿을 건 IT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눈높이에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결론대로
수익을 보고 계신다면 수익 네. 실현을 해야 되는 시점,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비중 조절,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박창윤 PB님도 동의를 하세요?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좀 개와 그리고 그다음에 주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인과 강아지 이야기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주인은 꾸준히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즉 실적은 우상향되지만 네. 이런 그 강아지 같은 주가 같은 경우는 이를 선반영해서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겠죠. 현재는 이제 이런 과도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어서 네. 좀 내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위트 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또 시장 시작이 얼마 웃지 마세요. 시장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저희 스튜디오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도 좀 화기애애하게 긍정적으로 출발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큰 모멘텀 거리는 없는 상황이죠. 간밤에 미국 증시도 좀 지지부진하게 마감이 됐고 22회 통화정책회의 결과도 시장에 크게 환호를 매도 불러일으키지 신호 못했습니다. 발생. 오히려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양적 완화, 테이퍼링 축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12월까지 좀 연장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에서 출발을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예상 시초가 보자면은 약보합권에서 문을 열 것으로 나오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질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의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연장성상에 있으면서 순매도 규모를 키울지 우리가 짚어봐야 할 포인트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한 지금 시초가가 나오고 있네요. 확인을 해볼까요? 네, 먼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0.06%의 하락률 2039선이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입니다. 0.04% 이 시각 현재 오르면서 655 가리키고 있고 선물은 약보합권 258선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삼성전자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 순매수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소 지지부진한 양상이었죠. 오늘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오늘 아주 강하네요. 2.32%의 상승률, 삼성물산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름폭은 크진 않아요. 0.76%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늘 다소 조정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대 조정. 그리고 이 밖의 종목들 다소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양상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오름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셀트리온, 카카오, CJ ENM, 메디톡스, 코미팜까지 1위부터 5위까지는 물론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종목들 로엔이라든지 SK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또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먼저 팀장님. 네, 일단 오늘 유럽에서 그렇게 네.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실망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시장을 견인할 만한 그렇게 좋은 얘기는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럽장과 미국장이 좀 악영향을 좀 받았었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환율도 지금 원화가 강세가 나온 부분도 아니고 또 유가도 소폭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직관적으로 좀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조금 약세로 출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 베이시스,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 차도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두 개가 좀 붙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현재로만 놓고 봤을 때는 한 5에서 10포인트 정도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종목들로 놓고 본다 그러면 글쎄 삼성전자가 좀 하락하는 160만 원 선 정도에 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크게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상승하는 종목수와 하락하는 종목수가 이제 엇비슷하게 좀 나오고 있고 하락하는 종목수가 조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조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좀 싶고요. 어제 한국전력 상당히 좋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네. 원전 관련돼서 아랍에미레이트와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움직임이네요. 한 2% 조금 밑도는 뭐 상승을 좀 보여주는 수준에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계속해서 눌려만 있었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반등 정도,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포스코 이 정도가 지금 눈에 띄는 모습이 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분위기가 나은 수준입니다. 뭐 하지만 이렇게 좀 뭐 세게 치고 나가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셀트리온이나 카카오, 메디톡스, 코미팜, 뭐 휴젤, 뭐 컴투스 이런 종목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런 이슈나 뭐 규칙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한번 살펴보면 종목들의 좀 특징이 조금 더 잘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일단 전기 가스 업종 코스피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1.5% 정도의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지금 삼총사 강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기계 업종 한온시스템, 두산중공업, 뭐 CS윈드, 두산엔진, 대동공업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1.33%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 의료정밀 업종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런 뭐 업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조금 미미한 수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업종을 본다 그러면 코스닥의 이제 섬유 의료 업종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0.43% 강세를 나와주고 있고요. 인터넷 업종 카카오의 상승에 좀 힘입어서 올라가고 있고 디지털 업종 컴투스, W게임즈, 웹젠, 게임빌, 뭐 사실상 게임주로 좀 분류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좀 반등을 논해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 게임주의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네. 일단 해외 지표 또 전체적인 분위기상 코스피 지수는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그런 성향을 띠는 뭐 그런 게임 업종 정도만 좀 반등이 나오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무거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창윤 PB님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시총 상위주 움직임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한전 움직임이죠. 네. 한전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 그리고 기자재 관련주들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좀 섭섭한 움직임이 사실이에요. 향후 60년 동안 연매출 9천억에 달하는 이런 대규모 이런 유지 보수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은 좀 시원치 않다는 게 좀 제 생각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전력과 관련 있는 원자력 관련 이런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 그리고 운영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뭐 한전 KPS라든지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 현재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뭐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8%대 강세 흐름을 기록을 하고 있고 한전 KPS도 6%대 강세 흐름을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형이 좀 섭섭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 반해서 동생들은 오히려 좀 잘 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뭐 개별주들 움직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최근 이제 찬바람 불어오다 보니까 이런 정치 테마주들 이 좀 득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특징주 시간에도 이제 정치 테마 관련해서 인디에프 관련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장 흐름 보니까 그 안랩이라든지 써니전자 같은 일부 정치 인물주 관련해서도 현재 매기가 쏠리면서 강한 흐름을 좀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시장의 특징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등락률 상위에서는 일부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창솔루션이라든지 삼지전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기술, 프리엠스, 엔디포스 같은 기업들 현재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뭐 대동공업 같은 경우도 일부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25억 규모의 농기계 공급 계약 소식을 밝히면서 오늘장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앞서 이제 뭐 동물 얘기 하면서 좀 네. 분위기가 좀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동물 얘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주식 좋아하시네요.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탐욕스러운 돼지는 돈을 잃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갈 곳 잃은 증시 그리고 살 곳 없는 상황에서 일부 정치 테마주로 돈이 좀 쏠리는 모습이 지금 간혹 잡히고 있습니다. 사실 힐러리 관련주로서 인디F가 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죠. 이번 주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좀 냉정하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신다면 현 시점이 사야 될 때인지 오히려 팔아야 될 때인지 좀 판단이 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자는 측면에서 좀 비유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께서 오늘 나란히 말씀을 해주신 것이 한국전력이잖아요. 네. 물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가장 강하게 출발을 했지만 앞서서 말씀해 주신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원전 운영 사업에 대한 투자 계약 이 규모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오늘 상승폭이 상당히 미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간 9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계약인데요. 오늘 2% 상승 출발. 거기다가 요즘에 최근 주가도 많이 내렸잖아요. 뭐 전기요금 개편 그리고 국제유가의 상승이라는 악재가 그렇게 무거운 건가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예. 이제 너무 장기적인 계약이고 그걸 이제 현재 가치로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변수가 많죠. 할인율도 있고 뭐 정확하게 하려면 60년간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다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그런 이제 수치가 좀 도출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먼저 있는 건 떠오르는 거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전력 전기 요금에 대해서 계속된 좀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좀 얘기가 좀 있고요. 특히나 그렇죠.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제 뭐 향후에 조금 이제 복지를 좀 더 늘리는 그런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력 수요에 맞게 그런 가격 정가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좀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6만 원대부터 5만 원대까지 뭐 한국전력의 주가를 좀 누르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 아랍에미레이트와 원전 관련된 그 네. 부분은 워낙 장기 계약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이익을 지금 현재 가치로 좀 뭐 변환을 하는 데에서 그런 이제 필요한 그런 작업들이 아직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지만 좀 시간이 좀 걸린 후에는 조금 더 그런 가치를 주가에 좀 반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볼까요? 보합권에서 역시 문을 연 선물 시장이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좀 확인을 해주시죠. 네, 이 시각 현재 하락폭이 좀 커졌네요. 0.43% 하락하고 있습니다. 257선이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4원 넘게 올랐었죠. NDF 시장 보자면 오늘도 역시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인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선물팀의 박종범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 시장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 원 환율은 일단 전일보다 4.8원 상승한 1132.3원으로 출발했고요. 현재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현재 1134원대에서 소폭 등락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최근 연중 관계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주춤하기도 했지만 그 강세를 다시 재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22 통화정책위가 있었는데요. 22는 이날 금리를 동결하고 1조 7천억 유로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었었는데요. 22 총재는 이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종료나 연장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테이퍼링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 이에 유로화는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6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12월 금리 인상의 지지에 대한 언급, 다소 매파적인 발언도 달러 강세 일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로화는 1.09달러 초반대까지 하락하였고 달러에는 104엔을 회복하였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상승세 재개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1130원 선을 3일 만에 다시 회복함에 따라서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그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것들은 기존 상승세를 좀 재개하는데 상승세를 제한하는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시 1130원 선을 회복함에 따라서 새로운 지지선이 1130원 선에 설정되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역시 추가 상승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 외환시장 말씀드렸습니다. 네, 원화 약세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선물팀의 박종범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 특징주들인데요. 오늘 조회수 순입니다.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오늘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썬코어, 하나케미컬 계속해서 여러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상승 조회수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이 1위에 올랐네요. 썬코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요즘에 상위권에 랭크되는 양상이고요. 역시나 삼성전자, 한진해운, 한미약품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출발 토크 주제 알려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출발 토크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노트7 사태 이후에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은 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언급을 했고 뭐 하반 경직은 이미 좀 마련이 되지 않았냐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고 외국인도 어제 실제로 대규모의 순매수에 들어왔는데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데 동의하세요? 아니면 어떤 의견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요. 사실 갤로트 7 이후에 차기작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수혜주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 여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3분기에 끝날 것인지 4분기에 추가적인 손실 부분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이슈다. 이렇게 좀 정의를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갤로트 7 이후 차기작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룹산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가지고 들고 나올 것인지 여기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단기적으로 즉 올해까지는 갤로트 7 단종 이후에 그 빈자리를 대체할 부분으로서 플래그십 이 아닌 이런 미드십 부분, 즉 A나 J시리즈 같은 중저가 모델로 일시적인 부분 선방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관련 부품주들, 뭐 아모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관련주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품주들의 움직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 삼성전자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 시점에서 차기작은 무엇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시장의 관심 분위기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나온 부분이 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네.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삼성전자 갤로트 7 이후에 강력한 한방으로서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부분은 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갤로트 8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런 부분 관련 특허가 최근에 잇따라 출원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자면 특허가 8월 25일 날 삼성전자가 폴더블 디스플레이 잠금 상태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해서 좀 특허 출원한 게 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접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펼쳐지는 동작을 감지를 하게 되고 이런 홍채 인식 등 이런 그 생체 정보를 인식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특허를 신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삼성전자의 발빠른 후속작 대처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좀 부품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도 전달 27일에 미국 특허청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를 제조하는 방법이라든지 관련 특허를 좀 신청한 게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 오히려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후속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특히나 이렇게 IT 관련주가 좀 조정이 나올 때 관련주들은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해보는 공부하는 계기로 삼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자면 이번 특허, 특히 생체 인식 관련 특허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파트론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 렌즈 관련 코렌 같은 경우 좀 수혜주로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폴더블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해서는 뭐 한솔 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경인양인 같은 경우에도 관련 수혜주로서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솔루블, 즉 잉크젯 프린팅 방식의 OLED 제조 관련해서 이런 관련 장비로 뭐 STI 같은 경우
그리고 열처리 큐어링 장비 뭐 이런 쪽에서는 테라세미콘이 인수한 이런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좀 관련주로서 현 시점에서 좀 차분히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현 시점에서는 이런 형이 좀 부진할 수는 있지만 이를 좀 만회할 강력한 한 방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관련주들 현 시점에서 좀 준비를 해봐야 된다. 챙겨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삼성 갤럭시 노트 7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발표된 또 갤럭시 S8을 뭐 거의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러한 차기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앞서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조정 중에 있잖아요. 조금 네, 더 그렇죠. 기다렸다가 접근을 해볼까요? 매수 타이밍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어요. 좀 IT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가 그 시장 주도 업종 위치를 잃은 이후에 가장 강력한 주도 업종으로서 부각되어 왔던 게 IT 관련주거든요. 네. IT 관련주들이 지금은 많이 좀 선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조적 성장에는 사실 이견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3D 낸드 쪽이라든지 OLED 관련 장비 업체들 그리고 소재 업체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가게 된 계기에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일부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시라면 현 시점에서 오히려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고 많이 빠졌다 싶은 특히 고점 대비해서 한 20%, 30% 이상 주봉 관점에서 밀린 경우라면 충분히 추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출발 토크는 어떤 것인지 또 화면으로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증권주 투자 전략은?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금융주 내에서도 좀 종목군별로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죠. 요즘에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후실적도 발표를 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라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주는 상대적으로 참 잠잠해요. 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럴 때 또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놔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역발상적인 뭐 전략, 뭐 이런 것들이 뭐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현실적인 그런 걸 좀 접목을 적용을 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감한 좀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일단. 증권업종 전반적으로 좀 구조조정이 한 차례 좀 뭐 제대로 한번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는 한 증권주는 글쎄 뭐 오래 기다린다고 그렇게 딱히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감한 결단, 지금 뭐 50%, 60% 손실이 나 있을지언정 뭐 이거를 매도를 하고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아주 좀 무거운 말씀 먼저 드리고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증권주 일부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전당포라고 불리울 만큼 뭐 이제 뭐랄까요 뭐 대출이나 또 신용 이런 이자를 가지고 그 이익의 대부분을 채우는 그런 이제 온라인 증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줄고 어떤 수익 모델에 대해서 좀 약화가 됐다는 얘기죠. 뭐 거래 대금은 이제 시장의 거울이고 증권주의 주가는 시황을 대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뭐 6조 대 거래 대금 가지고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뭐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7조 5천원에서 8조 정도 나오지 않으면은 손익분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구조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기적으로 봐도 단기 순손실을 보는 그런 증권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권주들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놓고 보면 가장 어울리지 않을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미래에셋품에 안긴 대우증권 같은 경우 네. 제가 중학생이었던 1990년도 주가를 보면 지금보다도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면 100% 수익을 본다라는 뭐 믿기 어려운 약간 믿기지 어려운 그런 격언이 있긴 있습니다만 적어도 증권주에는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막연히 기다린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네. 싶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뭐 거래대금을 비롯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뭐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와서 또 연초의 효과 이런 걸로 거래대금이 뭐 지금 6조대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8조, 9조 잠시 올라와서 증권주 같은 경우 뭐 단기적으로 또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좀 오래 붙들고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답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증권주 뭐 손실을 좀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지금 30% 40% 이렇게 깨져 있는데 여기서 나는 죽어도 못 팔겠다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일부 좀 비중 축소를 통해서 좀 뭐 현금 보유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을 위해서라도 좀 현금 비중을 높이신다든가 하는 이런 전략으로 현실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이건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답이 네. 나오는 그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증권주 가지고 오셨길래 또 가치 투자 측면에서 저가 매수 이야기를 하실까 싶었는데 오히려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도 답이 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 내에서도 은행주 상당히 요즘에 좋은 양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실적 발표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M&A 이슈도 있고 호실적도 발표를 했고 4분기에는 무려 지금 순이익이 1조 원이 예상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네. 은행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세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기관들이 대략 한 9천억 가량 이렇게 매도하는 가운데서도 유독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 업종이 바로 금융업종, 그중에서 특히 은행주입니다. 물론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실적 시즌은 피크를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반응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4대 은행이죠. KB금융신한지주, 우리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좀 갈 곳 잃은 장에서 그나마 고배당을 기대할 수가 있고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은행주로 좀 자금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신문 보도가 있더라고요. 은행들이 어떻게 이렇게 실적을 많이 올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좀 분석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빚내서 집을 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이런 좀 부동산 시장을 계속해서 화랑이 나타나다 보니까 최근에 저금리 기조에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지금 집을 사는 이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가계부채 1,200조 이렇게 넘어가는 가운데서 은행들 입장에서 대출을 많이 깔아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에 저금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연체율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은행의 수익성의 상당 부분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은행권에서도 비은행권 즉 이런 그 이자 수익 말고 이런 비은행권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대략 한 10% 이상의 상승세가 좀 나타나기도 하였죠. 이번에 영업이익단에서 1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고 하기도 하였고 이번 주 뭐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거니와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YOY로 대략 한 80% 이상 증가하는 영향을 봤더니 이례적인 요인 때문에 작년에 기저효과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인수한 현대증권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KB손해보험이라든지 KB캐피탈의 이익 증가세 이런 부분에 좀 눈여겨보시면서 은행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좀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실적을 하이라이트 지난 이후에 좀 더 다음 주 지켜보시면서 좀 은행주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정유화학주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매수 신호 저는 발생. 기댈 부분은 정유학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단기적인 네. 뭐 트레이딩이 될지언정 기댈 곳이 뭐 많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실적 시즌을 정면 돌파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좀 계속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뭐 뉘앙스적으로 괜찮은 섹터를 말씀드린 게 뭐 이쪽인 것 같아요. 네. 석유나 화학 쪽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유가의 그런 움직임입니다. 유가의 상승 추세, 뭐 공급 요인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좀 일시적인 좀 공급 부족,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에틸렌계, 또 뭐 부타디엔계 이쪽에 제품의 수급이 좀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일시적이나마 좀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그런 것 같아요. 뭐 정유주는 이제 유가의 보유 이익이라는 게 있죠. 저번 달에 유가를 뭐 들여왔는데 탱크에 넣어놨는데 그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뭐 캐시가 들어오는 그런 이익은 아닙니다만 네. 보유하는 이익이 있고 그리고 정제 마진이 지금 사상 최고치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것도 좋고 저렇게 좋으면 당연히 수익성은 좋게 나오는 부분이 그렇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도 어떤 중간재, 뭐 에틸렌계, 부타디엔계, 폴리계 다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정유주도 좋게
또 유가, 뭐 보유 정제 마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정유, 화학주는 뭐 이런 실적적인 면에서 다른 여타의 업종보다는 잘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그런 이제 논리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그런 시장 대비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뭐 S-오일이나 뭐 LG화학 같은 걸 이제 탑픽으로 우리가 볼 수 네. 있고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다라는 논리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쭉 관통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안 좋은 시장에 그나마 좀 우리가 마음 놓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섹터고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유화학주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개장을 한 지 28분여가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장의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로 꼽히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식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 요금이나 우려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한국전력이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에미레이트 원자력공사와 54조 원 규모의 원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9천억 원가량의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5% 상승한 52,6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농기계 제조업체 대동공업 역시 신규 계약 소식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1,125억 원가량의 농기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년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오늘 10%대 급등세로 출발하고 있고 8,31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터파크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도 신저가 기록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이틀 연속 신저가 기록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어 부문의 경쟁 심화가 우려가 되면서 3분기 실적 부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3.5% 밀리면서 12,1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라세미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4분기 사상 최대 실적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8% 오르고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로의 올레드 장비 수주 증가가 꾸준히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4,600원 선 거래되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비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가 그 작년 말부터 꾸준히 추적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네. 이제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 기업인데요. 바로 신성솔라에너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식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관계자와 좀 미팅을 했습니다. 최근 합병권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공시 내역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하는 기업이냐? 태양전지 관련해서 모듈 제조 업체입니다. 현재 420메가와트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연말까지 600메가와트로 지금 캐파 증설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죠. 우선 첫 번째는 합병권, 그리고 두 번째는 원샷법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최근에 합병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계열사 신성 ENG, 신성 FA와 함께 대략 1대 2대 2 비율로 12월 말자 기준으로 합병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합병을 하게 된다면 대략 매출만 하더라도 6천억 규모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태양광을 아우르는 종합 제조 기업으로서 새롭게 발돋움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태양광의 캐파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420메가와트가 현재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미국 플렉스양으로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이라든지 중동, 캐나다 쪽으로 추가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단순히 신성솔라의 캐파 증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실적 개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와 함께 이제 최근에 원샷법 승인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이죠. 과잉 공급 업종에 대해서 사업 구조 개편을 좀 지원을 하고 세제 혜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호재로서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런 팩트만 말씀드리면 좀 섭섭하니까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개별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뭐 힐러리 관련주로서 태양광 이런 얘기가 아니라 파리 기후변화 협약 관련해서 11월 5일 정도 전후해가지고 분명히 인증 관련해서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시점 전후에서는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 전일 뭐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를 가기도 하였지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관련 테마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기업 그 합병과 관련해서 규모 경제가 가능한 기업으로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는 신성 솔라 에너지 다시 한번 관심주로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솔라 에너지 들어봤고요. 팀장님은 어떤 종목 네.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태고 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뭐 AS 차원에서 좀 들고 왔는데 용감하게 바이오를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비싼 종목이지만 뭐 더 비싸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종목이고요. 제가 7월 말쯤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문의 전화가 좀 많이 와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회사는 화상, 뭐 궤양, 뭐 이런 피부 관련 치료제와 후보 물질을 보유한 그런 성장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연간 한 20억 정도 버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1,800억이죠. 상당히 비싼 회사입니다. 과연 얼만큼 빨리 실적을 끌어올려서 이제 비싼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키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수익이 나고 있는 거는 이제 당뇨병성 이제 족부궤양,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리면 이제 발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썩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그 피부병에 대한 그런 치료제가 이제 가장 주를 이루는 매출처가 되겠고, 이제 화상 치료제 또 이제 인공 배양 피부 이런 부분이 좀 주된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과연 그럼 미래는 무엇이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화상과 이제 주름 개선 치료제를 지금 임상 실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2상, 3상 이렇게 좀 진행 중에 있는데 라이센스 아웃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를 가지고 상품화, 그러니까 상용화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뭐 2019년, 18년 뭐 이렇게 좀 시작할 예정에 좀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있어요. 150억의 CB를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회사의 그 부채 비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아주 좋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익잉여금도 한 150억 가까이 있는 회사가 왜 전환사채를 발행했을까? 어제 저희가 단체 그 톡방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질문을 좀 나눠보고도 했었는데 뭐 딱히 이렇게 제가 이거구나라고 좀 느낄 만한 답을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좀 표면 이자도 없고 만기 이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데가 한국투자증권, 뭐 브레인투자자문, LIG투자증권 뭐 이런 굵직한 뭐 기관 투자자라고 본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돈은 R&D 센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현재 5배 이상의 생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뭐 그런 여력을 올린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정 자산에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네. 돈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9만 원까지 슈팅이 한번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오바였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저도 그렇게 갈지는 몰랐었고요. 그때요? 네. 근데 이제 차차 이제 기대치가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빠른 밸류에이션의 정당화가 충분히 느껴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또 4분기 실적을 좀 지켜보시면서 추세적으로 돌아 나간다면 과거에 오버했었던 그런 주가도 또 못 가라는 부분은 없으니까 한번 지켜보실 만한 그런 바이오주가 아닌가라고 좀 오늘은 태고 사이언스를 네.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신제품 거기에다가 캐파도 커지면은 매출도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태고 사이언스 지금 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두 분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IBK 투자증권 판교스톡 라운지의 정경민 팀장 그리고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박창윤 P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특보입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했습니다. 기대했던 등급 상향이 무산된 가운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2.8%, 내년에는 2.9%로 각각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역의 핵심인 대중국 수출이 역대 최장기인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선전하던 무역 수지 흑자도 3년 만에 반토막으로 줄었으며 전반적인 수출 회복 시도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애플이 오늘부터 아이폰 7을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합니다.
갤럭시 노트 7 단종과 V20에 대한 관심 저조로 삼성과 LG전자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업계는 대대적인 마케팅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정 관리 중인 STX 조선해양이 미국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미 법원이 파산 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권자들은 미국에 있는 STX 조선해양의 자산을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마켓 진단 오늘은 타이틀을 고압 경제 시대의 투자 전략이라고 뽑아봤는데 얼마 전에 옐런 의장의 발언에서 이 고압 경제라는 것이 또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수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의 신중호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고압 경제라는 말이 대두화되면서 스탠리 피셔 부의장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간밤에는 ECB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중앙은행의 정책 결과라든지 이슈들이 시장에 부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부터 해주시죠. 최근에 뭐 말들이 참 많아요. 뭐 고압 경제니 그리고 ECB도 어제는 뭐 공식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뭐 네. 테이퍼링 이슈도 사실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BOJ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장단기 금리차를 어떻게든 타겟을 갖고 가겠다라는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은데 이 하나의 어떤 공통점을 좀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자면 인플레를 어떻게든 유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고압 네. 경제라는 거는 이제 뭐 한마디로 좀 압력이 높아지게끔 인플레가 이제 발생하게끔 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이제 채권 시장에서 보면 이 장기채의 매력을 떨어뜨려서 뭐 장단기 금리차를 확대시키고 뭐 은행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증가시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 QE라는 즉 돈을 푸는 시대였거든요. 네. 돈을 이제 양을 많이 만들어서 자산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하락하거나 내지는 급락하는 거를 받쳐주는 자산 건정성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돈이 너무 돌질 않기 때문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플레 유발을 시키겠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자꾸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디스인플레이션 내지는 디플레라는 시그널을 자꾸 인식하다 보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고육지책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금융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돈이 돌고 그러면 실물이 따라가는 그런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돈이 돈다면 인플레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인플레가 진행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예상된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답은 나와 있고요. 예. 인플레 해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주식도 사실 그 중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이라고 네. 보시고 있고요. 통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달러화가 약세, 물론 이제 최근에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유로화가 하락을 하면서 달러가 강해지고는 있지만 중기적인 이상의 그림을 본다면 통화 측면에서는 달러화 약세 내지는 금리 측면에서는 더 이상 금리가 하락하기에는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갖고 가셔야 되고요. 네. 따라서 주식 같은 경우에 철저히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해지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를테면 시크리컬 같이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 있는 저평가된 대형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자산 배분 차원에서 보면 이제 선진국 시장보다는 이머징 국가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2016년에 나타난 현상도 뭐 성장주에서 가치주, 뭐 고밸류에서 저밸류, 선진국에서 이머징으로 오고 있는 흐름인데 이러한 흐름은 뭐 2017년 내지는 4분기에 조금은 주가가 뭐 일정 부분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중기적인 그림을 갈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주식 시장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 또 다른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움직임이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국제 유가의 네. 동향이죠. 간밤에는 뭐 2%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50대는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제 유가의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수준에서의 안정입니다. 물론 이제 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다 보니까 뭐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40불 후반에서 50불 중반의 어떤 레인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펙이라든지 뭐 이제 산유국들이 중심적으로 이제 공급량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갖고 가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하방 경기성 거기다가 이제 정유 시설의 가동률이 올라가는 시즌이라서 어떤 수요 쪽에서의 뉴스도 사실 나쁘진 않다라는 부분인데 또 역으로 유가가 네. 또 50불 이상 내지는 60불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공급 과잉의 이슈가 되었던 셰일 업체라든지 엑슨모빌의 최고 경영자도 사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셸 오일이 생산 증가가 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유가면. 그렇기 때문에 또 상방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네. 하방도 제한적인 어쩌면 이제 범위가 한 40불에서 50불 중반의 어떤 좁은 박스권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박수권이 예상된다라고 국제유가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제 열렸던 TV 토론회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지 네. 않았습니까? 예상을 했던 것처럼 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승리를 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세하게 현지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현재 분위기는 사실 세 번의 TV 토론회에서 모두 클린턴이 이겼다라는 식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지지율 같은 경우도 각각 이제 트럼프 쪽은 40%를 좀 못 넘고 있고 네. 예상되는 이제 뭐랄까요 당선 예상 확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한 92%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사실 이제 뭐 힐러리 클린턴이 되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반응은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투표가 갖는 불확실성을 좀 염두에 두는 그렇죠. 거죠. 예,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거는 사실 뭐 소위 말해서 오픈해봐야 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조금은 머뭇거리는 요인이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당장 11월 8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선까지는 이러한 지켜보자라는 쪽의 움직임이 좀 강하지 않겠냐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실적 시즌 아무래도 이어지다 보니까 네네. 실적 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네. 발표 앞두고 있더라고요. 사실 다음 주가 실적 발표에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겠냐는 거. 그만큼 굉장히 네. 많은 기업들과 업종을 불문하고 시가총액 소위 굉장히 큰 메가캡들의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네. 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뭐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업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최근에 뭐 갤럭시 노트의 어떤 이슈도 있었지만 그 반면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현대차는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좋지만 판매량에 대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갈지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좀 봐줘야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시크리컬 업종 내 기업들이 이제 매출이 조금 돌아서는 모습들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삼성물산이나 OCI 내지는 롯데케미칼, 고려아연 같은 이제 시크리컬의 대표적인 이 주자들이 뭐 ROE가 개선되고 매출액이 올라오는 모습이 잡힐 것 같아서 시장 전체적으로도 조금은 이제 ROE 개선 내지는 PBR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지 않겠냐 정도로 봐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이렇게 대내적인 변수들 알아봤는데 뭐 시장이 그렇다고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서 딱히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네. 않잖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시고 투자 전략 가지고 오셨어요? 네, 뭐 알려진 이벤트이긴 하지만 네. 미국의 대선이라는 이슈 그리고 좀 길게 보시면 12월에 이제 이태리 선거 거기다가 이제 뭐 FOMC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뭐 한 분기 정도, 2, 3개월 정도는 좀 비추세 시장. 소위 말해서 2000에서 네. 뭐 2050에 좀 박스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렇게 구조조정이나 실적이 안 나왔던 시크리컬들이 이제 드디어 턴어라운드 내지는 어닝을 내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2000이 굉장히 단단한 이제 네. 지수 하단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중앙은행도 인플레 유발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2016년에 색깔이 확실히 바뀐 거를 반영을 해서 만약에 빠지더라도 만약에 비중 확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시크리컬, 시크리컬, 대형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그러한 업종들이 또 저밸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 변동성에서도 노출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중소형주가 상당히 많이 갭이 벌어져 있어서 이게 좀 빠지면 중소형주 사야지라는 생각이 강하지만 네. 사실 지금은 주도주는 이제 가치주, 대형주, 시크리컬이라는 생각을 갖고 좀 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증시라인 10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상가만료시, 금수저 2벌과 금 거북이 받침대까지 모두 무료.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참 좋은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으로 생활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시 7년간 매달 500만 원씩 지급해드리거나 또는 일시금으로 약 3억 7천여만 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할 때만 보장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은 운전할 때는 물론 운전하지 않을 때의 교통사고 상해도 보장해드립니다. 피해자 사망, 상해급수 1, 2, 3급 부상 시, 9대 중과실 6주 이상 진단 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인당 3천만 원 한도, 교통사고 벌금은 2천만 원 한도, 정식 기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도 500만 원 한도 실손 보상해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 1에서 14등급의 경우 매 사고당 치료비 5만 원을 교통상해 입원 일당으로 첫날부터 3만 원씩 180일 한도로 보장해 드립니다. 교통상해 50% 이상 후유장애 시 일시금 1,000만 원 지급, 교통상해 사망 시에는 1억 원을 보장해 드립니다. 20년 납, 20년 만기, 자가용 운전자 상해 1급 40세 기준 만 18세부터 80세까지 남녀 동일한 월 1,900원. 운전자 보험도 동부화재가 좋습니다. 상가만료시, 금수저 2벌과 금 거북이 받침대까지 모두 무료. 영업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 전문 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예시된 금액은 이율에 따라 변동되므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단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 가능하고 보험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미전달, 청약 미녹취,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 가능합니다.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 시 인수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및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험 상품의 경품 가격은 최대 3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투자 공식 한번 배워볼게요. 기회에 자기 자본 대비 400% 더하고 한 종목 100% 집중 투자 곱하고 어깨 최저금리는 기본 여기에 한 개 빠진 게 있습니다. 한국경제TV를 곱하면 이것이 바로 와우 스탁모. 증권사 신용미수 매도 없이 대환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와우 스탁모 1599-0050. 인간미를 버려라. 필드에선 야마하로, 비거리에 로봇이 되자. 야마 리믹스만의 이중 탄력 바디 기술로 더 멀리, 더 강력하게. 로봇처럼 야마하 리믹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우주의 자율주행. 그 완벽함이 여기에서도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내 손으로